발바닥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으셨고 통증 완화 방법을 모르시겠나요?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으셨든 아니면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마사지 기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마르코스 사크리스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물리치료사이고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물리치료입니다. 제 앱을 통해 500개가 넘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마사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편안한 표면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사지할 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때 발목이 다리 바깥쪽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발과 발목을 반대 허벅지 위에 절대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해서 발바닥을 감싸주세요. 왼손은 발가락을 감싸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로, 아래로,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임을 적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족골의 전체 가동성을 운동시켜 줄 거예요. 엄지발가락 끝에 연필이 있다고 상상하고 가능한 한 가장 큰 원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은 완전히 수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발가락에 힘을 줄 필요가 없고 왼손이 모든 관절을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나머지 발을 고정해서 움직임이 발목까지 퍼지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바깥쪽으로 10번 원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안쪽으로도 10번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10. 하나, 엄지발가락으로 아주 큰 원을 그리세요. 마치 가능한 한 가장 큰 원을 그리고 싶다는 듯이 엄지발가락 끝에 연필이 달려있는 것처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10. 다음으로 발 허리뼈의 굽힘과 펴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의 굽힘과 펴기 운동을 하면서 발끝을 최대한 아래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발끝을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발가락 마디를 모두 잘 움직여주세요. 아주 좋아요. 굽힘과 펴기 동작을 10번 완료했다면 이제는 중족골 사이의 움직임을 할 차례입니다. 중족골은 발의 중간 부분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긴 뼈들입니다. 이를 위해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발가락 부분에 대고 반대쪽 손은 조금 더 안쪽에 위치시켜 주세요. 그 위치에서 발등 쪽에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2개의 작은 돌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중족골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은 그 두 지점 사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단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위치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작업한 다음 위치를 옮겨주세요. 오른손으로는 다음 돌기로, 왼손으로는 그 다음 돌기로 이동합니다. 지금 우리는 2번째와 3번째 중족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전단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중족골 전체의 가동성을 확보하고 이 뼈들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줍니다. 같은 위치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즉, 오른손은 3번째 발가락 위에 놓고 왼손은 4번째 발가락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중족골과 다른 중족골 사이에 전단 운동을 합니다. 한 손가락이 아래로 밀 때 다른 손가락은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족골들을 서로 움직이게 합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2번째 중족골에 올려놓으세요. 다시 한번 등 쪽에서 작은 돌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엄지발가락 전체를 잡으세요. 여기서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첫 번째와 2번째 발가락 사이에는 이완시켜야 할 근육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초, 15초, 20초 동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갈고리 모양의 손가락입니다. 여기에는 손가락이 피부 위에서 더 잘 미끄러지도록 약간의 오일을 바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가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확한 위치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갈고리 모양으로 아래로 움직여서 그 전체의 발바닥 패드를 마사지해 줍니다. 발이 갈고리 모양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발가락의 기저부에 넣고 여기서 아래로 당겨서 근육과 중족부 패드를 이완시켜 줍니다. 반대쪽 손은 발목에 위치시켜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발가락의 기저부에 넣고 아래로 당깁니다. 피부가 더 잘 미끄러지게 약간의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너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발가락 밑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당기면서 5번에서 10번 정도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좋아요. 이 기술로 발바닥 패드를 이완시키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발바닥 중족부 전체를 마사지할 거예요. 이 동작은 오랜 시간 서 있거나 하이힐을 신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술인데 단순히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바닥 패드 전체를 따라 움직여주세요.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가장 큰 부분까지 모두 해주세요. 해당 부위를 10초에서 15초 정도 마사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중족골 패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엄지손가락을 안팎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계속해서 마사지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도 손가락이 더 잘 미끄러지도록 크림을 조금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드 부위에서 10번, 15초 정도 마사지를 했으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바깥쪽, 안쪽, 다시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발바닥 전체의 근막을 계속 이완시켜 주세요. 10번, 15초 정도 하고 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이 부위를 10초 더 마사지해 주시고 마지막 단계로 내려갑니다. 발꿈치에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여기 족저근막이 붙는 부위에서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마사지해 주세요. 정말 기분이 좋고 마사지와 함께 모든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입니다. 이 부위에서도 발가락 기저부 테크닉에서 사용했던 갈고리 모양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발꿈치 바로 뒤에 대고 손가락을 발꿈치 바로 앞에 넣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손으로 발을 잡고 바깥쪽과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발바닥 근막 전체를 이완시켜 줍니다. 마치 발꿈치 주위를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 줍니다. 사실상 반원에 가깝고 앞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바깥으로 반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쪽으로 반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위를 20, 30초 정도 똑같이 마사지한 다음 뒤꿈치에서부터 미끄러지듯 누르는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엄지손가락과 주먹을 함께 모아서 엄지손가락을 방금 본 뒤꿈치 앞부분에 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발가락 밑에 있는 발바닥 패드 부분까지, 즉 발가락 밑부분까지 눌러줍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는 5번 하는 걸 좋아해요. 각 발가락마다 한 번씩 해줍니다. 발가락과 발꿈치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리고 그 선을 엄지손가락으로 따라가세요. 각 발가락마다 한 번씩, 2번씩, 아니면 솔직히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술이 가장 잘 맞는지 선택해 적용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이 방법들은 꽤 기분이 좋아요. 엄지발가락에 더 집중해 마사지해 드릴게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모든 세로 방향의 기술을 다 한 후에는 가로 방향의 기술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손가락을 발의 바깥쪽, 발꿈치 가까이에 대고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발바닥 근막 전체를 가로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저는 반대 손으로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기술은 이전 것들만큼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깊게 자극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 손가락을 안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앞쪽까지 근막 전체를 완성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만약 더 아픈 부위가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더 불편한데, 그럴 때는 이 갈고리로 그 부위를 더 깊게 자극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기술이 남았어요. 다음 기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등의 마디를 발꿈치 바로 앞에 두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위치에서부터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패드 방향으로 위쪽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강한 자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등의 마디를 발꿈치 근처에 대고 팔로 앞으로 밀면서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패드까지 밀어주세요. 이 기술에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발가락을 위로 당겨 해당 부위 근막을 팽팽하게 해주세요. 발바닥 근막을 팽팽하게 한 다음 손가락 마디를 대고 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패드까지 밀어주세요. 이 근육 전체를 이완시키기 위해 5번에서 10번 정도 다시 문질러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직 마지막 기술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술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기술 중 하나로 족저근막 열기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기술에서 봤던 것처럼 두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손가락을 족저근막의 중간 부분에 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쪽 손가락으로 바깥쪽으로 당겨서 족저근막을 최대한 열어줍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중간 부위에 대고 가능한 한 깊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벌려서 족저근막을 최대한 늘려주세요. 빼대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하는 것은 왼손으로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서 그 깊은 스트레칭이 더 큰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을 깊숙이 대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발가락의 배구를 이 기술 내내 유지합니다. 2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넣고 강하게 지지한 다음 벌려줍니다. 발가락을 위로 젖히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입니다. 강하게 누르고 깊숙이 들어가서 근막을 벌려주어 기분 좋은 이완을 유도합니다. 손가락에 불편함이 없다면 하루에 원하는 만큼 이 마사지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치료 도구로서 운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이 운동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근막을 강화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없다면 이 다른 영상에서 발과 종아리의 모든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대머리 남자에게 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만약 다양한 질환에 초점을 맞춘 좀 더 장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찾고 계시다면 제 웹사이트 피지오테라피아 도설캔스.com에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제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